2019 바둑TV배 마스터스 이제 준결승전 시작합니다. 박정환 선수와 박종훈 선수의 대국이고요.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결승까지 단 한 판의 대국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이 준결승전인데요. 이 이변의 연속이었던 박종훈 선수가 드디어 박정환 선수를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달 랭킹 기준으로 5, 6, 7위를 연파하면서 지금 준결승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자 랭킹 2위 박정환 선수가 가로막고 나섰는데요. 박정환 선수는 기본 기량도 출중하지만 최근에 더욱더 이제 기세를 높이면서 14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자를 상대로 엄청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박종훈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승부는 어떻게 될지 오늘 대결 정말 기다려집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환 선수를 상대로 어떤 내용을 보여주게 될까요? 먼저 대회 정보와 함께 예선 대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 바둑TV배 마스터스 한국기원과 바둑TV가 주최 주관합니다. 우승 상금은 3천만 원, 준우승 상금은 1천만 원이 주어지고요. 랭킹 상위자들은 64강부터 합류를 해서 이제 본선이 진행이 됐는데요. 대진 지명식으로 치러졌던 32강을 넘어서서 지금 준결승까지 가려져 있고요. 피셔 방식으로 두어지기 때문에 각자 기본 시간 30분이 주어지고 한 수 착수할 때마다 자신의 시간에 30초가 더해집니다. 네, 대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훈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대국 오늘 함께 하실 테고요. 옆에는 이지현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또 한 판의 준결승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와 함께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랭킹 1위 신진서 선수가 반대쪽 조에 자리하고 있고요. 이지현 선수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박종훈 선수는 지금 대진표의 8강에서 신민준 선수를 꺾었는데요. 신민준 선수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변상희 선수와 나연 선수까지 누르면서 이번 대회 돌풍의 핵이 되고 있습니다. 돌풍의 핵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 박종훈 선수가 올해 2019년도에 9승 8패를 기록 중인데요. 이 9승 중에 6승이 바둑TV에서 승리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기타 기전에서는 별로 좀 이렇게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선수의 성적에서 좀 재미있는 점을 발견한다면 강자에겐 강하고 좀 약자에겐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 약 2달 동안의 대국 결과만 봐도 랭킹 5, 6, 7위에겐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랭킹 126위, 169위, 208위에겐 패했습니다. 네. 이게 도대체 어떤 게 이 선수의 진짜 실력인지 좀 알 수 없는 그런 도깨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기질이 박정환 선수라는 이 강자를 상대로도 발휘될 수 있을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이 두 선수의 프로필 보시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두 선수는 공식 대결에서 첫 대결이라고 하고요. 박정환 선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연승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14연승 중에는 엄청난 상대들이 많습니다. 네. 시에어라오, 판팅이, 파닐러, 강희태이 이런 선수들을 상대로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박종훈 선수가 좀 뒤처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종훈 선수가 이 랭킹이 100위권 밖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랭킹이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예전보다는. 랭킹이 115위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영재 입단대 출신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입단을 했고 보통 영재 입단대 출신 기사들이 200위권 밖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랭킹을 끌어올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여주는 이런 좀 널뛰기 행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이 선수도 뭔가 아직은 좀 다듬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강자를 상대로 아주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와 최근에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선수의 만남이라면 오늘 대결은 아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와 박종훈 선수의 대국입니다. 준결승전 1경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19) 바둑TV배 마스터스 어느덧 준결승전에 들어섰습니다. 까만 티셔츠를 입은 100번의 박종훈 선수인데요. 실리 먹는 하마 박종훈 선수입니다. 실리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죠. 네, 본인 실리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닉네임을 저렇게 붙였고요. 본인의 출사표에 이기지 못할 상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이기지 못할 상대에는 분명 박정환 선수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요.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기지 못할 상대가 없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자리에 올라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엔 박정환 선수 만나볼까요?
유명한 닉네임이죠. 무결점 박정환 선수입니다. 네, 팬분들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 닉네임을 좋아하는 것 같고요. 마음을 비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이 선수가 마음을 비우면 항상 우승컵을 들어올렸기 때문에 과연 진짜 마음을 비우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 엄청납니다. 박정환 선수 머리를 짧게 자른 것 같죠? 네. 네, 각자 30분에 한 수가 두어질 때마다 30초가 추가되는 피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박정환 선수의 바둑판 앞에는 전 경기와 똑같이 역시 부채가 놓여져 있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가 최근에 이 컨디션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 4판의 대국 상대가 박영훈, 이동훈, 나연 선수인데요. 네. 그중에 박영훈 선수에게는 이제 출란배 결승 1, 2국에서 승리를 거두고 네. 자신의 커리어 4번째 세계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지금 연승 중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볼 때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내용 면에서도 뭐 정말 압도적입니다. 상대에게 별다른 뭐 찬스를 내주지 네. 않고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요. 최근에 지질 않는 기사가 딱 2명 있는데 랭킹 1위 신진서 선수와 랭킹 2위 박정환 선수입니다. 네. 두 선수는 아직 뭐 굳이 이렇게 수치로 따졌기 때문에 1위, 2위로 나누어지게 됐지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기사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마 많은 바둑 전문가들 그리고 팬분들 또 뭐 프로 기사들 아마 마음속으로 그냥 공동 1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두 선수가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나도 압도적이고 뭐 국내 무대가 좁다고 느껴집니다. 네. 자, 그럼 박정환 선수를 상대로 오늘 박종훈 선수의 대국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3-3에 3-3으로 대응을 했고요. 역시 실리를 좋아하는 박종훈 선수이기 때문에 역시 3-3 자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약간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네. 여기서 박종훈 선수가 뭔가 좀 더 어려운 변화로 이끌어 간다면 이제 여기 붙이는 수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쉽게 둔다면 치받고 젖혀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뒀을 때는 뭐 이곳을 두거나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손을 빼는 게 일반적입니다. 박종훈 선수가 여기 붙이는 수를 선택을 한다면 다음에 백이 여길 치받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젖혀서 이렇게 반격을 노리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는 흑도 바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그게 틀어막는 수가 거의 일반적이고 이렇게 진행이 돼서 최근에 등장하는 변화 중에 가장 어려운 이 정석 진행이 될 수가 네. 있습니다. 이 정석은 정말 봐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붙였습니다. 붙입니까? 실제로 붙였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보여드린다면 이 상황에서 흑은 뭐 이쪽을 잇거나 여길 젖히는 선택을 많이 하게 되고요. 네. 흑의 약점을 좀 지켜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서 뭐 이런 데를 덮어 씌운다거나 아주 어려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흑이 이렇게 날일자로 두었을 때는 좀 뭔가 싸우자고 왠지 좀 뭐랄까요? 그걸 좀 먼저 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상대가 치받는다면 뭐 쉽게 둘 수밖에 없지만 상대가 붙여올 그런 여지를 주었고 상대가 붙여온다면 싸우겠다는 뜻을 내비친 네.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빠진 수보다는 좀 더 호전적이고요. 박종훈 선수의 여기 붙인 수도 호전적인 선택입니다. 싸우자는 것에 물러서질 않는 거죠. 네, 치받았다면 좀 쉽게 서로 정리가 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뭐 이렇게 뒤로 늘어서 쉽게 처리할 수도 있긴 해요. 최근에는 이 수를 많이 두진 않는데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 초창기에 이런 변화를 둘 때 상대가 붙이면 이렇게 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한번 간을 보고 상대가 막상 자신 있어 하면 이제 다시 뒤로 빼서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뒀을 때에는 지금 이 형태에서 당장은 불필요한 여기 붙이는 수를 바로 둔 것이기 때문에 순환후기 상으로는 약간 좀 미흡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젖힌다면 아까 보여주신 대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오늘 뭔가 징조가 좋은데요. 오늘 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여기 붙이는 수를 좀 보고 싶어 하는 편인데 제가 해설할 때 여기 붙였으면 하는데요 하면은 거의 치받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흙이 입구자를 두는 것도 여기선 좋은 행마이고요. 백도 당장 한 점이 잡힌다면 좋지 않기 때문에 한 점을 살려야겠습니다. 지금 흙이 이 상황에서 이제 반격을 가하는 것은 여기를 끊었을 때 이렇게 되고 나서 이쪽이 세 점이 지금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네. 이 진행을 흙이 선택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끊는 약점을 지켜주는 게 다음 한 수가 될 텐데요. 네, 이제 그것이 있거나 앞서 말씀드린 이 아. 젖히는 수입니다. 이 젖히는 쪽이 좀 더 변화는 복잡합니다. 단수 치고 단수는 이제 나중에 칠 수도 있죠. 안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여기를 호구 치고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단수를 쳤고요. 예전에 커제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대국에서도 이런 변화가 있었죠. 네, 그때 이제 단수 치지 않고 여기 느는 변화가 네. 나왔었습니다. 요즘엔 또 이렇게 씌우는 변화가 있나요? 씌우는 변화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변화와 함께 대표적인 변화가 여기 호구 치고 이렇게 젖혀서 여기를 붙이고 이제 흑돌이 여기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두고 끊을 때 여기 이 선을 붙이는 이 변화가 많은데요. 아직 우상기 백도 못 살아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됐을 때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여기를 두고 늘 때 여기를 둬서 젖힐 때 이렇게 한 칸 뛰는 수법입니다. 흙을 무겁게 만드는 건데요. 여기를 받지 않았을 땐 늘어서 이 백돌이 잡히고 네. 여기를 백이 받으면 여기를 둬서 이쪽 백돌이 잡힙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선수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한 칸 띄어서 다음에 여기 느는 수를 노리는 겁니다. 흙이 가만히 있는다 하더라도 백도 늘면 되겠네요. 이렇게 늘면 다음에 역시나 여기 늘었을 때 흑돌이 그러네요. 잡히니까요. 그래서 선수로 우측을 보호하는 수가 여기 한 칸 띄는 수이고 그때 이곳을 두고 귀 쪽을 끊어서 잡게 됩니다. 그 유명한 귀삼수로 이제 잡히는 형태가 네. 됩니다. 뭐 이런 단수 치고 젖히면 잡히는 형태가 나오죠. 그렇다면 흙도 뭐 반발 수단이 있나요? 아니면 이게 좀 타협의 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진행이 많이 사용이 되죠. 네. 실제로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먹여치고 따내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잇고 이제 이쪽을 뚫어서 이게 정석입니다. 근데 이 정석 진행은 축 관계가 굉장히 큰 상관이 있고요. 이 장면에서 백이 나갈 수 있다면 백 쪽이 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나갈 수 있겠는데요? 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석은 지금 박정환 구단이 피할 확률이 높고요. 그럼 이제 끊었을 때 과연 어떤 수를 준비했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끊는 수를 오히려 안 뒀습니다. 흙이 젖힐 수 있는 것을 반대로 백이 젖힌 건데요. 이 정석 진행도 인공지능 포석에서 많이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105점을 일단 타개를 해야겠고요. 좀 건너붙여서 두는 진행을 몇 차례 본 적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넘게 되는군요. 두 선수 거침이 없는데요. 저는 궁금한 것이 방금 전에 가장 일반적인 정석 진행을 보여드린 이 끊는 변화가 나왔을 때 지금의 이 축이 유리한 배석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박종훈 3단이 좀 좋을 확률이 높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종훈 3단이 피했습니다. 그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아까 말씀하신 축관계 때문에 백이 좋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아니라면 이 변화가 더 좋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자, 흙이 뚫어갔는데 백 5점 살릴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여기를 뚫었다는 것은 이 5점은 100% 이제 자신의 수중으로 넣었다는 뜻입니다. 네. 끊고 나갔을 때 다음에 이제 여기 축을 흙이 방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흙이 당장 여기를 틀어 막을 수는 없고 네. 뭐 이쪽을 민다거나 해서 음, 방비를 좀 효과적으로 했을 때 네. 그때 이 한 점이 잡히지 않는다면 이 안쪽에 있는 백돌이 잡혔다는 뜻입니다. 음. 네, 여기까지는 좀 비교적 빠르게 착수 속도가 이어졌고요. 두 대국자의 시간 사용도 시작할 때보다 오히려 지금 시간이 더 늘어있네요. 많습니다. 네. 자, 박종훈 선수는 이 5점을 어떻게 타결을 할 것인지 수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백돌 5점이 깔끔하게 잡힌다면 좀 싱거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승부입니다. 지금 네. 바깥쪽으로 해서 뭐 활용하는 그런 수법도 있고 양쪽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여기를 두고 일단 가장 먼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수법은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이런 데 단수 치고 이렇게 늘고 여기를 두면 아, 그냥 드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미는 것과 이쪽 전부 다 선수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흙 모양을 지울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가장 쉽게 두는 방법이라면 그것은 이제 여기가 정리되는 순간에 이쪽 부분이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반대쪽으로 활용에 나섰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의 약간 가짜 빵따냄 같은 수가 나왔는데요. 네. 다음에 이제 여기 한 점 잡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가 성립하게 됐고 백이 원래 여기를 한 칸 띄면 네. 바깥쪽이 아. 다 봉쇄가 되는 상황에서 네. 여기를 둬서 이렇게 교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향할 수 있다면 임시 방편으로 이제 봉쇄를 없앴으니까 거기에 이제 만족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는 백도 5점을 끌고 나올 수 없을까요? 지금 뭔가 한 템포 빠르게 이제 그쪽을 건드린다면 여기를 두고요. 지금 네. 흙이 이제 여기를 뭐 지금 당장은 잡진 않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여기를 잡아서 백을 이렇게 살게 만드는 교환이 타이밍이 나오느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제 백도 이쪽으로 반발을 하기 때문에 박종훈 선수가 먼저 이렇게 늘고 그 다음에 흙이 이쪽을 받을 때 그때 여기 덮어 씌워서 먼저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을 느는 수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쪽을 받아서 뭐 여기를 늘거나 단수 쳐서 받아서 여기를 당하는 것보다는 방금 전에 먼저 건드려서 봉쇄를 하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아마 그렇게 두기 위해서 여기를 늘어간 것이 아닌가 싶고요. 백도 잡힌다면 어느 정도 다른 대가를 좀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중앙으로 씌우는 것이 일단은 떠오릅니다. 박정환 구단도 뭐 그것을 몰랐을 리는 없지만 흙이 이쪽을 받든 이쪽을 받든 어떻게 받아도 여기가 워낙 통렬했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이쪽 부분을 이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상변을 향하겠다는 뜻이고요. 방금 전 보여드린 변화대로 간다면 쌍방 호각일 것 같습니다. 이 진행이 많이 본 적은 없는데 중국의 인공지능은 이 진행을 좀 추천하는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역시 끊었고요. 박정환 구단 거침이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아래쪽을 두고 나서 이렇게 두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되는데요. 어차피 중앙 쪽을 봉쇄했을 때 여기는 없는 편이 낫고요. 백이 이어서 뒀을 때
흙이 여길 젖힌다면 어차피 수가 늘어나질 않기 때문에 지금 이쪽은 건드리지 않는 편이 더 나아 보입니다. 흙이 젖혀서 바로 백수를 줄여가는 것이 좋았네요. 자, 그렇다면 가만히 넣는 것이 좋을 텐데요. 여기를 늘고 덮어 씌우고 이제는 이쪽 부분이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수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굳이 단수를 이쪽을 안 치고 이렇게 늘어서 둘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쪽 활용이 이제는 좀 제한적이니까요. 뭐 이런 정도 진행 일단 예상해 봅니다. 아, 마늘 모여. 아, 그 편이 이제 잡았을 때 조금 득이라는 거네요. 아, 그렇네요. 가만히 늘어진 것보다 입구자가 조금 더 좋겠네요. 이렇게 형태가 되었을 때 흑돌이 여기에 있는 게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유리하다는 게 이제 박정환 구단 생각입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를 나가고 여기를 두고 하나 정도는 교환하고 씌울 수도 있고요. 교환 없이 그냥 씌울 수 있고 한데요. 아, 이쪽이요? 그 수는 약간 의외입니다. 흙이 지금 잡아서 반발도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의외의 수가 나왔고요. 흑익이 그냥 탈출하라고 일단 좀 잽을 날린 느낌이긴 한데요. 일단 박종훈 3단 생각을 읽어보면 흑이 여기를 받으면 이 교환이 어차피 이쪽을 이제 조여붙이는 데 있어서 나중에 이제 이런 식의 형태가 됐을 때 이수와 이수 교환이 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박정환 구단이 그것을 손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를 잡는 반발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일단 형태는 정말 많이 뭉치네요. 네, 많이 무너진 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서- 대신에 이제 이쪽 부근의 백돌이 잡히는 뒷맛은 남게 네. 됩니다. 여기서 일단 바로 막을 수도 없고요. 글쎄요, 어떻게 되죠? 오, 잡아요. 잡았습니다. 일단 박종훈 3단이 먼저 도발을 했고 박정환 구단이 여기서 별 생각도 안 하고 여기를 뒀다는 것은 지금 이수에 대해서 이게 말이 돼? 라고 이야기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뭐 깊게 생각해서 여기 당한 게 아픈지 한 점을 잡은 게 더 득인지 뭐 이런 걸 고민할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이거는 흙이 좋다라고 하고 빨리 뒀습니다. 오. 두 선수 판단력의 충돌이고요. 네. 자, 이렇게 된다면 백도 다른 길은 없어 보이는데요. 네. 여기 미는 수는 어떨까요? 이 형태에 대한 연구가 없이 지금 즉석에서 생각해서 두었다면 정말 놀라운 배짱입니다. 자, 박종훈 선수가 이걸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아예 중앙작전으로 가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요. 네, 지금 뭐 여기서 흑도를 잡거나 하는 것은 없기 음.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렇게까지 다 돌려놓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여기 늘고 밀 때 여기 덮어 씌우고 뭐 이런 전략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요. 네. 근데 여기 늘 수가 있나요? 일단 한번 지켜보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히면 이게 집이 엄청납니다. 느낌은 그래도 흙 쪽이 좀 좋아 보이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과감한 그런 선택이 나왔습니다. 실리를 좋아하는 박종훈 선수의 입장에서는 좀 놀랄 수도 있어요. 네. 본인의 닉네임을 실리 먹는 하마라고 했는데 지금 실리를 다 내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력 작전이고요.
놀라운 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는 이렇게 똘똘 뭉친 형태가 나왔긴 했지만 우상귀 백돌이 아직 못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제 느낌은 확실히 이 변화는 그래도 흑 쪽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백이 바깥쪽을 틀어막는 것과 이쪽에서 살리는 것을 동시에 두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 한 점을 잡은 가치가 꽤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백이 뒤로 돌아와야 한다면 이 한 점을 잡혔기 때문에 뒤로 돌아왔고 그것은 조금 불만일 것 같고요. 앞서 보여드린 변화에서 이제 끝까지 가는 그런 변화대로 이렇게 하고 여기를 씌우고 만약 이런 데를 늘어간다면 이건 실리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백도 뭐 세력은 엄청난데요. 백 쪽이 좀 더 겁나는 진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수를 치고 지금 뭐 다른 길이 전혀 없고 네. 사실상 거의 필연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미 박정훈 3단과 박정환 9단 모두 칼을 빼든 거예요. 이제부터는 거의 필연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더 이상 다른 타협이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흙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보면 여기 꼬부린 수가 너무 좀 즉흥적인 게 아닌가 네, 싶은데요.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변을 막아가는 것이 박종훈 선수의 첫 생각이었을 겁니다. 흙이 뭉친 것만 본다면 정말 기분이 상하기도 하는데요. 네. 자체 모양에서는 뭐 흙도 썩 유쾌한 그런 형태는 아니긴 합니다만 네. 문제는 우상 쪽에 백돌이 잡히는 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중앙작전을 펼치는 박종훈 선수, 그리고 박정환 선수는 실리를 한껏 차지하고 시작이 되겠습니다. 두 선수의 준결승전 1경기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박정환 선수와 박종훈 선수의 대국입니다. 우상귀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네, 지금 이쪽으로 막아서 받았습니다. 밀질 않았네요. 거기를 둔수로 추측을 해보건데 이제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를 두면 단수를 치고 여기를 씌우고 막을 때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뒤로 틀어 막은 다음에 백이 안에서 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됐을 때 뭔가 흙이 이쪽 저쪽에서 좀 당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이쪽을 막는 선택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앙에서 씌우는 건 당하지 않겠네요. 지금 지금 장면에서 씌우나요? 씌어간다면 뭐 여기 단수는 항상 되어 있다고 보고요. 씌어간다면 아까 형태가 이제 여기를 막은 게 아까의 형태입니다. 여기를 밀어간 게 아까의 형태입니다. 밀어서 단수를 치고 이렇게 이은 게 아까 형태인데 박정환 구단은 여기를 씌우면 이번에는 여기를 먹여쳐서 이쪽을 그냥 잡을 생각일 것 같아요. 여기를 미는 것보다는 이쪽을 잡는 거의 가치가 좀 더 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우상귀에 서로 살고 잡는 게 한 몇 집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이 형태가 백이 둔다면 이제 백집이 두 집이 나고요. 흑이 둔다면 한 26집 늘어납니다. 그럼 한 28집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거의 30집에 육박하네요. 네. 한 수에 28집이라면 충분히 가치가 있네요. 고민됩니다. 박종훈 3단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지금 이쪽을 잡은 수가 약간 의외이긴 했는데 막상 또 일리가 있어 보여요. 백이 이제 와서 이제 안쪽에서 사는 것은 흑이 여기를 미는 게 아니라 이쪽을 밀겠다는 그런 선택이 이제 박정훈 구단의 잡은 수의 의미이니까요. 그렇다면 백도 다시 우변 쪽을 막아서 키우면 어떨까요? 지금 장면에서 이쪽을요. 네. 막고 잡고. 또 어차피 이제 박정환 구단 생각은 다음 젖히는 것과 여기를 맛보기로 하는 전략이니까요. 보면 볼수록 이수도 매력이 있네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조금 놀라운 그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여기를 두면 여기 단수, 덮어 씌운, 단수 치고 틀어맞고 안에서 백이 사는 그 일련의 수순이 박정환 구단은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좀 참아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도 좀 고민이 되니까요. 지금 여기를 덮어 씌워야 되나라는 생각 드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수는 일리가 있습니다. 백이 좀 한 발 뒤늦게 씌운 느낌이 좀 드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를 씌우면 이번에는 흑이 여기를 밀 필요 없이 바로 백도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 선을 밀어주지 않을 수 있다면 그 편이 낫겠습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이 우상 쪽 잡는 그 형태에 대해서 좀 만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를 딱 뒀을 때요. 여기 막히는 게 선수라는 게 여기를 밀지 않은 것의 단점인데 백이 막아서 선수 교환을 하면 이번에는 중앙에서 틀어막는 게 후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백이 이쪽도 하고 이쪽도 하고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여기를 흑이 미는 수를 둘 가치가 없다. 이게 이제 박정환 구단의 생각입니다. 먹여쳐서 잡지 않고 보통은 치중 가서 잡는 게 형태인데 지금은 먹여치는 게 조금 더 낫겠네요. 네. 이런 장면에서 이제 잡으러 가는 방법에 있어서 치중 가서 잡으면 이쪽을 막았을 때 뭔가 뒷맛이 좀 더 고약합니다. 그래서 네. 둔다면 먹여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오, 미리 붙였는데요. 응수타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약간 좀 틀어가는 느낌도 있고 늘어가나요? 우변과 중앙, 우상귀 사는 것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지 몰라서 미리 물어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흑이 여기를 밀어갔을 때와 백이 여기를 덮어 씌웠을 때 이 붙임에 대해서 흑이 받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박정훈 3단이 먼저 여기를 붙여서 흑이 어떻게 받는지를 보고 백이 여기를 선택할지 안에서 네. 사는 걸 선택할지 뭐 그런 걸 이제 응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쪽 부근에 백의 발전성이 있기 때문에 흑이 그냥 늘어서 둘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근데 아예 정말 실리적인가요? 반대쪽인데요. 그 수는 약간 의외입니다. 정말 실리적인 선택이네요. 제가 그 수에 좀 놀라움을 표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여기를 두고 만약 지금 백이 이제 살렸다고 치고요. 네. 그럼 흑이 애초에 계획대로 여기를 밀어갔을 때 백이 여기를 틀어막고 이렇게 진행된 다음에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백 쪽이 좀 득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상변 모양을 조금 쉽게 견제했다는 기분이 좀 드는데요. 네. 그렇다면 백도 이제는 선택이 좀 쉬워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 덮어 씌웠을 때, 이때는 약간 손해가 아니냐, 이게 박정환 구단 생각이네요. 여기를 덮어 씌우고 흙이 여기를 제압하는 그런 자세가 나왔을 때, 네. 이때는 백이 뭐 이쪽으로 다가설 수도 있고 막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 붙인 교환이 오히려 좀 악수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백이 왔을 때는 별 득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흙을 좀 굳혀준 걸까요? 네. 그렇다면 지금은 상변 백돌 석점을 버리는 편이 낫겠어요. 네, 지금 이쪽 사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약간 기분이 좋고 나쁘고 그걸 떠나서 지금까지 진행 자체가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살아야 된다면 여기 밀어간 수는 명백한 실패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를 밀어서 한 점 잡히고 여기를 사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 한 칸에 흙이 손을 뺀다면 백의 호구 치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흙도 끼우는 수까지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쪽을 두 대국자가 모두 두지 않고 있는데요. 약간 애매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쪽을 하면 이쪽에서 활용 못하고 이쪽을 하면 중앙에서 활용을 못하고 뭐 그런 게 좀 있어서요. 네. 다른 곳부터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만든 건 박정환 선수가 미리 상변을 잡아놨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당장 수상전에서 흙이 앞서는데도 한번 가입수를 했기 때문에 중앙을 둬야 할지 여기를 둬야 할지 약간 애매해졌습니다. 자, 여기서 박종훈 선수의 선택이 궁금한데요. 어디일까요? 일단 뭐 도처에 흙의 실리가 돋보이는 그런 바둑이기 때문에 이 중앙 쪽과 좌변에서 이 발전성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게 이 바둑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확정가만 본다면 흙이 여기가 20집, 10집, 뭐 거의 10집 해가지고 약 40집을 확보한 가운데 네. 백은 확정가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도 잡히는 게 남아있고요. 제로입니다. 발전 가능성만 남겨둔 거죠. 네, 뭐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지만 네. 일단 이런 식으로 너무 집이 확정가가 없는 상태에서 국면이 운영되는 것을 좋아하는 프로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장면도 흙 쪽이 약간 두기 편해 보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지금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서명한 부채일까요? 아, 동심인가요? 오. 자, 이 약점을 지킨 건데요. 중앙 쪽을 뭐 아무것도 안 뒀습니다. 여기 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날일자 가는 수는 이 중앙 날일자와 비교했을 때 중앙 날일자를 가고 흙이 한 칸 뛰는 이 형태에 비해서 흙이 한 칸을 뛰었을 때도 재차 이쪽을 틀어막는데 좀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중앙보다는 조금이라도 좌변 쪽에 좀 신경을 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틀어막고 지금 집으로 내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이 네. 이 수에서도 드러나고요. 그렇다면 흙도 어떨까요? 잡아둘까요? 글쎄요. 귀도 크긴 큰데요. 네. 일단은 좀 중용을 지키네요. 이 자리도 뭐 네. 워낙 좋으니까요. 그리고 여길 두는 게 좀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귀의 실리는 잡는다면 물론 이제 확정가가 확 늘어나긴 하는데
지금 바둑은 이미 확정과는 차이를 확 벌려놓은 상태에서 중앙 쪽 발전성만 견제를 하면 흑 쪽이 좀 유리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 수가 그래서 더욱더 좀 빛나는 자리입니다. 네. 반대로 그쪽에 백이 씌어온다면 백도 정말 좋네요. 네, 지금 중앙 전체가 호응을 하면서 네. 형태가 워낙 좋았습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이 워낙 실리를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이런 큰 자리보다는 일단 중앙 쪽 견제에 먼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참 중앙 쪽에 모양을 구축하는 게 참 모양은 참 멋져 보이긴 하는데 네, 이 집으로 구체화시키는 게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음, 이런 게 정말 집이 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엄청난 집이 지어져서 뭐 자신의 형태를 뭐 100집 이상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이 중앙이라는 게 또 깨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사방팔방이 다 터져 있으니까요. 여기저기서 찌르고 들어올 때마다 한숨이 쉬어져요. 네. 자, 그래서 박종훈 선수의 다음 선택들이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제가 100이라고 생각하면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이라는 게 이게 지금 상황이 상대의 약한도를 몰아치면서 자연스럽게 집을 내는 흐름도 아니고 뭐 중앙의 두터움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중앙이 어느 정도 집으로 확장가로 만들어내야 되는 백의 입장이기 때문에 중앙을 집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그만큼 흐름을 만들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넓어요. 전성기의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 정도는 돼야 저 중앙을 좀 경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이 날일자로 지켜둔 수로 박정환 구단이 둔 입구차 쪽을 두는 건 어땠을까요? 여기를요? 그것도 약점이 너무 노출되어 있었을까요? 일단 안 받는다면 당장 여기를 끊어갔겠죠. 예. 끊어가고 나서 이제 이 4점 쪽과 이 한 점 끄는 수를 어떻게 해가지고 뭐 절묘한 맥점으로 이렇게 틀어막는 그런 걸 구상을 해보게 되는데 일단 당장은 여기 끊는 게 좀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지켰고 여기는 박정환 구단의 차지가 되었네요. 네. 이럴 때는 이 감각이 참 중요하잖아요. 네. 뭐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야 뭐 이쪽 어딘가인데요. 어려운데요. 어렵습니다. 두는 건 쉬워요. 뭐 이런 데 가서 뭐 멋있게 둘러치겠다 이런 게 이제 말은 쉽게 나오는데 네. 이게 현실에서는 실제로 두기까지는 엄청난 고민이 필요하죠. 또 이쪽 이런 데 빠져나오고 하면 지금은 정말 두기가 좀 국면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네. 그런 바둑입니다. 차라리 흑돌이 좀 도처에 있다면 그걸 좀 전단 삼아서 모양을 키워볼 텐데 어떻게 보면 스스로 좀 집을 만들어야 되는 형국이 됐습니다. 네. 이 바둑은 박종훈 3단의 시간 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국면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이 바둑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그 국면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바둑이기 때문에 지금 정답이 없는 가운데에서 가장 정답에 근접한 수를 찾아내야 되는 네. 바둑입니다. 이게 돌이 그냥 맞붙거나 했을 때 전투 바둑이라면 그래도 이 길이 정답이겠거니 하면서 둘 수가 있지만 이거는 정말 망망대해에서 뭔가 그 보석을 발견해야 되는 네. 그런 입장이 됩니다. 이렇게 넓은 중앙을 어떻게 집으로 만들어 갈까요? 박정환 선수는 지금 이 장면이 좀 어렵다고 아무래도 판단을 했을 거고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신민준 선수와의 대결에서 박종훈 3단이 좀 재미를 봤던 부분이 국면을 운영해서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 치열한 전투 끝에 거기서 이제 뭔가를 발견해내고 그러면서 이제 접전으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네. 이제 그런 걸로 비춰봐서도 지금의 국면은 일단 박종훈 3단이 원하던 흐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박종원 선수가 스스로도 이 실리 먹는 하마라는 이름을 붙였듯이 이 실리가 많은 바둑에서 좀 강점을 보였는데 이런 바둑이 된다면 조금 더 어렵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면의 운영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이제 확정가를 봤을 때 흑은 40, 백은 제로입니다. 근데 지금 장면에서 집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큰 자리라면 여기 사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사는 수, 일단 가장 큰 자리를 간다라고 쳤을 때 이렇게 하면 뭐 일단 실리로 큰 자리를 두긴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흑이 그냥 쉽게 정리한다고 치고요. 이런 데 가서 백을 받게 만들고 흑이 이런 데 걸쳐가고 하면서 이제 국면이 이제 구획 정리가 끝이 나면 네. 실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백이 뭔가를 해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바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면이 단순해지면 지금 백이 안 되는 그런 흐름이라서요. 그쪽을 막았어요. 이건 약간 침입을 도발하는 느낌이 있는데요. 침입을 도발하는 느낌이 있는데 굳이 침입을 안 해도 지금은 흑 쪽이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두고 백이 5선으로 집을 내려갔을 때 흑이 여기 잡으면 잡아요. 네. 저는 이 정도 그림이라도 이거는 흑이 확실히 우세하다고 느껴집니다. 집이 지금 몇 집인가요? 물론 5선으로 집을 내고 있고 여기에 간격이 엄청나게 멀기 때문에 충분히 박정환 구단이 침입에 좀 매력을 느낄 수도 있는 타이밍이긴 한데요. 네. 들어가네요. 네. 그런데 또 워낙 간격이 넓어서 어떻게 좀 공격을 해야 될지도 고민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간격이 넓다는 것은 중앙에서 덮어 씌웠을 때 안에 있는 흑돌의 근거를 빼앗기가 어렵다는 뜻이 네. 되기도 하고요. 잡으러 가려면 이제 바깥쪽으로 내몰아야 되는데 또 내몰기에는 중앙으로 흑이 한 칸 한 칸 뛰어나가다 보면 중앙 전체가 좀 지워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운영이 역시나 어렵습니다. 전 두 선수가 이 우상귀를 언제 둘지가 가장 궁금해요. 박종훈 3단은 지금 우상기를 두는 것은 서로 이제 쉽게 이 경계선을 정리했을 때 집이 없기 때문에 좀 그쪽보다는 이 중앙의 발전성 쪽에 선택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 두는 이유가 되고요.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도 굳이 지금 40집 많은데 상대보다 60집 많게 되는 이쪽을 두면서 이 중앙에서 승부를 가기보다는 한 템포 빠르게 그냥 깨고 조금 집을 앞서는 게 낫다. 이게 좀 위험 부담이 덜하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백도 여기서 참 선택이 어렵겠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다가섰을 때 백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 여기 붙이는 수인데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둔다면 박정환 구단이 그냥 안 받고 여기를 두고 또 여기 한 칸 띄어서 이렇게 나올 확률이 네. 높아 보입니다. 보통은 붙일 때 젖혀주는 것이 또 일반적이었는데요. 네. 아니면 젖힐 수도 있어요. 여기 젖힌 다음에 이런 겁니다. 여기를 두고 가장 이제 일반적인 흐름이 나오면 이렇게 되는데요. 네. 이러고 나서 이 한 점 살면 봐도 끝납니다. 여기서도 이제 득보니까요. 생각도 없이 젖혀요. 네, 미리 구상에 있었고요. 이 한 점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가 8강전 이동훈 선수와의 대국에서도 이 비슷한 패턴이었거든요. 네. 실리를 한껏 차지하고 상대의 모양에 침투해서 완벽한 타개로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100번이라는 것이 지금과 다르긴 합니다만 뭔가 국면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네. 그때 그 타개할 때 그 행마가 아주 날렵하고 또 정확한 판단이 동반되어 있었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지금 잘 두는 스타일대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흐름은 이번 때 돌풍의 핵이었던 박정훈 3단이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박종훈 선수는 8강전 신민준 선수와의 대국에서 고생 끝에 한 번의 실수를 또 낚아챈 거잖아요. 네. 그 바둑도 위기였죠. 그 바둑도 이제 상대에게 좀 초반 주도권을 내준 다음에 아주 작은 빈틈을 찔러가서 거기서부터 네. 이제 파란을 일으켰는데요. 박정훈 3단이 결국 그 상대 작은 빈틈을 계속해서 이제 호시탐탐 노릴 게 분명하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국면은 가장 중요한 승부처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접전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찍고 젖히는 게 일상적인 행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수법인데도 지금 멈칫멈칫하게 되는 게 이걸 모를 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여기에 백은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네. 흑이 지금 머리를 이렇게 내밀었다는 것은 백이 화점에서 이쪽으로 모양을 넓히는 데에는 엄청난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이 한 점 공격에 실패하면 바둑은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일단 그냥 젖혔네요. 그냥 젖히는 것도 두어지긴 하는데요. 네, 두어집니다. 이쪽을 단수치고 둘 때가 조금 애매해지는데요. 그냥 젖히는 수 어떨까요? 여기를 단수 쳤을 때 제가 이 형태를 좀 선명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올 초에 제가 김지석 구단과 두셨죠. 네, 그렇게 둔 적이 있어서 이 형태를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때 저는 이쪽을 단수 치고 단수 쳐서 있고 이쪽을 지키는 진행이었는데 물론 이제 주변 배석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근데 당시 인공지능의 생각을 나중에 이제 들어보면 뚫는 여기를 걸 허용을 했어도 네. 된다고 했겠죠. 뚫는 걸 허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네. 그냥 안에서 살라고 그럽니다. 어. 근데 이게 인간이 생각하기엔 좀 어려운 수법이고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욱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 한 점은 공격 가야 되는 백의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그때 생각을 들어보면 이런 데 젖히는 것도 있고 뭐 이러고 나서 이렇게 두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고 여기 끊는 것을 보니까요. 박종훈 3단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박정환 구단은 여기 단수 칠지 아니면 아까보단 형태가 좀 못하지만 지금도 그냥 늘어두고 이제 처리를 할지 그걸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냥 젖힌 것이 흑에게 조금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단수 치는 게 없다면 네. 여기 젖힌 수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정환 구단이 장고를 한다는 것은 백이 약간 비틀었기 때문에 여기 단수를 엿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변화는 이런 식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막으면 이 한 점은 좀 제압 당하는 형태인데 이런데 젖히면 이쪽 부분에서는 흑이 완벽하게 백도를 제압해 나가는 과정이니까요. 이런 진행이라면 흑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참아둡니다. 이제 좌변 흑 한 점을 공격을 하라는 뜻으로 좀 비춰지는데요. 네. 박정환 구단의 작전은 계속 일관적이네요. 네. 그냥 한껏 실리를 벌어들이고 그냥 이거 공격해 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흑의 입장에서 이쪽 다가서는 것과 중앙 한 칸 뛰는 것 맛보기로 한다면 어차피 잘 잡히지 않는다 이게 흑의 의도이고요. 공격이 참 기분이 좋기도 하다가 잘못 공격하면 또 한순간에 또 끝나기도 하잖아요. 네. 특히 지금 이런 바둑이 그렇습니다. 네. 흑이 워낙 확정가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공격 실패가 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는 그런 바둑이고요. 일단 뭔가 이 도를 공격 가야 된다는 백의 입장에서는 이런데 덮어 씌워야 될 것 같은데 이런데 한 칸 띄어서 이제 이쪽 한 칸과 이쪽 날일자 보고 하면 여기서 사는 순간에 백이 정말 갑갑합니다. 네. 여기도 터져 있고 이쪽도 눌러가기도 좀 어렵고요. 제가 느끼는 형세는 특히 저는 저 인공지능 그래프가 제 체감에는 좀 와닿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제가 지금 바둑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흑이 한 60에서 65% 정도 우세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건 이제 형세 분석이 그렇고 바둑을 두기에는 흑이 한 70% 정도는 편해 보입니다. 그만큼 백이 좀 많이 뭔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뜻이겠죠. 네. 형세가 좋지 않고 두기는 좀 더 어려운 그런 흐름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바둑을 둘 때 이제 전략을 짜서 이렇게 둬야 되는데 지금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박정환 구단이 계속해서 상대의 올인 공격을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박종훈 선수는 10분도 채 남지 않게 됐습니다. 박정환 선수의 시간과 비교했을 때를 보면 그만큼 박종훈 선수가 어려운 장면이 많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게다가 지금 국면 자체가 어떻게 운영해서 어떤 흐름으로 갈지 이 한 점을 뭐 덮어 씌워서 안에서 사활로 승부를 볼지 아니면 밖으로 내몰지 이런 모든 게 다 만족스럽진 못하고 특히나 네. 좀 감각적인 중앙 경영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 데에서 이렇게 뭔가를 찾아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니까 좀 생각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감각적인 부분에서는 누가 좀 장기를 가지고 있나요? 떠오르는 기사가 있다면? 중앙 경영에서는 솔직히 제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런 바둑을 잘 둔다 이런 기사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사는 뭐 박정환 구단이나 신진서 구단이나 뭐 역대급 기사들, 뭐 이창호 구단, 이세돌 구단, 뭐 조훈현 구단 이런 기사들을 생각해봐도 지금의 흐름을 즐겨 두는 기사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이제 상대의 모양을 깨러 들어가는 감각 면에서는 네. 그 잘 둔다라고 생각되는 기사들 많죠. 대표적으로 뭐 전성기의 조훈현 구단이나 이세돌 구단이 그런 면에서 아주 탁월한 기량을 보여주었는데요. 중앙을 경영하면서 상대의 돌을 몰아쳐 간다. 근데 또 집은 한참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거를 좋아하는 기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 사용이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는 박종훈 선수입니다. 지금 뭔가 백이 선택할 수 있는 수법을 생각을 해본다면 네. 뭐 이수 몇 개 없어요. 아니면 뭐 이런 데 붙이거나 이렇게 덮어 씌우는 수, 호구 치는 수. 근데 제 느낌에는 다 일단 비슷한 정도의 동일 선상에서 어디로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그 뒷변화는 어떻게 되지 이런 걸 좀 감각적으로 느끼고 선택해야 돼서 참 선택이 어렵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앙을 씌워간다고 했을 때 그 씌워간 이후에 또 어떻게 둬야 될지 네. 그런 것도 좀 어려워지겠고요. 여길 붙였을 때 여기 젖히는 수익기, 젖혔을 때 여기 젖히는 수익기 이거는 그래도 다음이 좀 보이는 수익기잖아요. 네. 그래서 몇 개는 격가지를 쳐내고 한 2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그런 건데 이 중앙 경영은 전혀 다릅니다. 좀 공식이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역시나 정답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런 수가 나왔고요. 흑도를 밖으로 내몰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흑이 이제 여기를 한 칸 뛰는 것과 이쪽 날일자를 양쪽을 맛보기로 해서 중앙을 나가거나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중 하나를 차단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 점을 중앙으로 살려 나오겠죠. 살려 나왔을 때 그때 덮어 씌우고 좀 공격을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정말 의외인데요. 일단 이런 수는 정말 올인과도 같은 수이기 네. 때문에 왜냐하면 이 수 자체가 이 한 점이 사는 순간 가치가 아예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수가 돼서 이 수는 근거를 빼앗고 뭔가를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있을 때 둬야 되는 수입니다. 지금 때이르게 올인이 나왔고요. 하지만 그렇게 좀 만든 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박정환 선수가. 박정환 이렇게 유도해 갔죠. 네. 자, 여기 미는 수를 유도합니다. 이 교환 자체가 약간 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중앙 쪽으로 어떻게 행마할지 뭐 두 칸일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미리 이쪽을 둬서 네, 이 수를 유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백이 나와서 끝낸 수는 이쪽 단수 당하고 나중에 이쪽 막히는 거 당하면 한 점은 잡았지만 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잡을 수 있지만 일부러 비껴서 행마를 했고요.
일감은 이제 이쪽 부근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한 칸 뛰는 게 또 행마가 되기 때문에 네. 이쪽 한 칸과 이쪽 한 칸을 맛보기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흐름인데요. 문제는 이쪽 부근에 백의 활용이 좀 많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 이쪽을 서서히 몰아가다가 나중에 뭐 이쪽을 두고 나서 이렇게 붙여서 쫙 조여 붙이면서 이제 공격을 가는 게 어떤 하나의 리듬이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좀 신경이 쓰인다면 흙은 위로 나가기보다는 최대한 이 중앙 쪽 탈출을 시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멀리 행마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일단 이 두 칸이 두 번째로 떠오릅니다. 네. 날일자 두 칸. 음, 이쪽으로 둔다면 이제 백이 덮어 씌어서 여기와 연간을 지어서 하는 데에는 이 수보다는 좀 어렵기 때문에 또 한 발 더 멀리 가네요. 자, 이렇게 두면서 왠지 좀 백돌의 약점을 노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좀 끊는 것을 약간 보고 있습니다. 백도 반발할 수는 없을까요? 일단 여기 약점을 엿본다고 해서 이런 데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데 가만히 있고 있는 것은 흙이 계속 모양을 잡아가고 네. 두어 간다면 정말 잡지 못하면 끝나는 바둑인데 어느 정도 탄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침착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둔다면 이런 데 밀어가면서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를 두면 이었을 때 이제 날일자 건너붙이면서 귀로 득을 보는 뒷맛을 보게 되고요. 여기를 밀었을 때 이렇게 단수를 치면 뭐 있고 뚫는 것도 있고 그냥 이렇게 단수 치고 단수 쳐도 지금 팩감은 백이 많기 때문에 흙이 이어야 된다면 이 자체가 이 한 점이 오히려 좀 썩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계속 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요. 꽤 유력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 흙 사이를 뚫고 가는 것은 없을까요? 눈목자 사이를요? 지금 손은 뭔가 그쪽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이 사이를 돌파에 들어간다면 여기나 여기로 돌파를 해서 밀어가네요. 이제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를 백이 둔다면 흙이 안 받아주고 뭐 이쪽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서요. 일단은 좀 스케일이 큰 공격을 가고 싶은 백의 입장이고 네. 역시 예상했던 대로 밀어가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역시 백은 상변 쪽에서 활용하는 걸 어떻게든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흑도를 잡는 것보다는 여기를 밀어서 여기 흑도는 살려주더라도 이런 데 젖히는 게 오히려 더 가치가 있고 넓은 네. 곳으로 향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을 했고요. 오늘 박정환 뭐 정말 여기만 제외하고는 나머지에서는 양보 없이 네. 실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느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더 젖혀서 백 모양의 약점을 좀 노리기도 하고요. 네, 이제는 정말 이쪽 끊는 단점을 좀 더 강력하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 대신 흙도 나중에 끊길 위험은 있을 텐데요. 여기 끊는 것을 뒷맛으로 남겨두려면 백 이제 젖히지 말아야 합니다. 젖히면 늘어서 그 순간 끊는 게 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백도 여기를 노리려면 이미 이 템포에서 한 템포 늦춰야 됩니다. 여기 한 칸 뛴다든지 붙인다든지. 붙였다는 뜻은 나중에 끊는 것을 노려보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네요. 네. 젖히고 늘고 이제 필연으로 진행이 된 다음에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여주는 박정환 구단의 올인 작전은 혹시 이런 데 봤나요? 이런 데 봤고 나서 안 잡히면 진짜 끝인데요. 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죠. 계속 밀어갑니다. 아예 그냥 끊을 시간을 안 주려는 생각입니다. 네. 계속해서 버텨가는 박정환 선수입니다. 박종훈 선수는 좋은 공격을 펼쳐야 될 텐데요. 이 대목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